오늘도 700회를 맞이해서 암수육자법을 그 내용을 골격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암수육자 운세법은 육식갑자의 비밀을, 즉 육식갑자가 담고 있는 비밀을 이 소승이 찾아내서 세상 밖에 내놓은, 말하자면 학설이고 학문이죠. 오늘은 계절의 변화와 각각의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봄에 태어난 사람의 성격과 여름에 태어난 사람의 성격과 가을과 겨울에 각각 태어난 계절마다의 이 사람들이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의 순서에 의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계절을 만나서 한 일생을 보낸다고 할 때 그 사람들마다가, 즉 봄에 태어난, 즉 1월, 2월, 3월생들의 특징, 또 특징 속에서도 또 표출하는 것과 담고 있는 성격은 무엇이냐, 이거 들여다 봐야 되겠죠. 다 달라요. 다 달라.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어난 4, 5, 6월생들의 특징, 봄에 태어난 사람과 가을에 태어난 사람의 그 모든 것이 달라요.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을에 태어난 사람대로,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겨울에 태어난 사람대로의 각각의 행동과 또 말이 달라요. 그래서 1, 2, 3월에 태어난, 즉 봄에 태어난 사람의 특징은 무언가를 기획하고 무언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에는 강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되죠. 왜?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무언가를 새롭게 하고 뭔가를,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니고 뭔가가 자꾸만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태어난 4, 5, 6월생들의 특징은 봄에 천지 만물이 수고를 해서 이제 봄에 싹을 틔웠죠. 틔워서 싹이 자라고 녹음이 짙어지면서 꽃이 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져 가는 것에 사람들이 성격이 자신은 행동으로 하지 않고, 즉 봄에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움은 젖혀두고 자신들이 태어났을 때에는 녹음이 우거지어 있고 또 꽃이 피어 있어서 사람들은 어때요? 행동보다는 말 중심의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름에 태어난 4, 5, 6월생들의 특징은 행동보다는 말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사람도 더러더러 많이 있지요. 그 다음에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 7, 8, 9월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태어났을 때 오곡이 익어서 천지 만물에 꽃을 피워서 그 꽃이 열매를 맺어서 말하자면 이제 들판에 오곡이 익어가는 걸 보기 때문에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많은 여유를 지니고 또 풍족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낭만주의적 예술가들처럼
무언가 푸짐하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요거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본인이 태어났을 때 추워요. 추워. 예, 10월, 11월, 12월에 음력으로 하게 되면 춥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10월, 11월, 12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그 해에 만들어서 그 해를 올곧이 배에 담고 10월, 11월, 12월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그 말은 부모님들이 자신들을 잉태할 때에 정월달에 만든 놈들은 10월달에 태어나게 돼 있고, 부모님들이 2월달에 만난 놈들은 11월달에 태어나게 되어 있고, 또 3월달에 만든 놈들은 12월달에 태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를 올곧이 부모님의 뱃속에서 담고 있으면서 제대로 익어서 나왔다라는 뜻이 있죠. 제대로 익었다는 얘기죠. 익었다. 제대로 익었다라는 것은 어떤 험난한 것도 참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에 생일인 사람들은 부자들이 많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예, 본인들이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추위도 감내하면서 아주 익은 사람, 왜? 제대로 익어서 나왔기 때문에. 왜? 1월 달에 부모님이 씨를 뿌렸으면 10달 지나 10월 달에 나오잖아요. 2월 달에 부모님이 씨를 또 뿌려서 어머님 배에 실어놨으면 그거 2월 달에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해를 올곧이 봄, 여름, 가을을 견디시면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 12월 달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태어났을 때는 천지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겨울이지만, 그 태어난 사람들마다는 그 해를 올곧이 익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또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힘을 지니고 태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그거 부자들이 많더라. 예. 제가 숱하게 많은 사람들 쭉 인생을 훔쳐보는 과정에서 봐도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부부가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생활이 좀 규모가 있고 좀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런 것을 내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어느 계절의 사람이 만나서 서로 혼인 관계를 갖게 되는데, 여기에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부부가 아무나 그냥 만나서 산다고 해서 살고 또 헤어진다고 해서 헤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서, 즉 봄에 태어난 사람이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나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나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과 헤어지지 않는 조건이 있죠. 그러나 반드시 결혼을 하면은 100% 헤어지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계절의 맛을, 각각의 계절의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즉 봄에 태어난 사람이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든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생일 중심으로
앞으로 석 달, 뒤로 석 달 떨어져 줘야 맛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즉 내가 3월생이면 1월, 2월생은 안 되죠. 네. 석 달 한 계절 떨어져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내가 3월생이다. 그럼 3월생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부부가 만나서 해로를 하기 위해서는 4, 5, 6, 6월달 돼야 석 달 한 계절 떨어져 주죠. 예, 그 이후에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12월생까지가 본인이 만나면 헤어지지 않는 운세를 지니고 만나게 된다 얘기입니다. 내가 6월 달에 태어난 사람은 예를 또 들어보죠. 6월 달이면 위아래로 한 계절이면 6월 중심으로 5월, 4월, 3월생 이전 사람이나 6월이면 7월, 8월, 9월생이 지난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거나 만나야 해로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부부가 만나서 산다면은 그것은 불 보듯 뻔한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은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즉 1부터 9까지는 단수들의 조합이죠. 1, 2, 3, 4, 5, 6, 7, 8, 9월까지는. 그러나 10월부터는 숫자가 2개가 되죠. 10, 11, 12월 생들의 특징은 누구를 만나도 괜찮다? 누구를 만나도 해로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겨울에 태어난 10, 11, 12월생들은 뭐 남들과 헤어지지 않고 이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렇다는 거죠. 그 외에 또 이제 각각의 계절에 또 본인이 지니고 나온 천간과 지지의 기운이 또 암시하는 바가 있고 합이 되느냐 또 충돌이 되느냐 상극이 되느냐 상생이 되느냐의 관계가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계절학적으로 쉽게 말한다면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 즉 10월, 11월, 12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헤어질 확률이 적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부가 9월생과 11월생이 산다면 그 2달 차이뿐이 안 되니까 한 계절 앞뒤로 떨어져 줘야 된다고 하는 원칙에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맞대가리가 없죠. 그러나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12월생이 있다면 1월생 사람과 2월생 사람 만나도 괜찮습니다. 왜? 석 달이 차이가 되지 않아도 10, 11, 12월생들은 이미 익어서 나왔기 때문에 어느 배우자를 만나 살더라도 해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꼭 뭐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 이혼하지 않는다, 헤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명제를 달아놓은 것은 아니라 계절의 학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확률은 많이 떨어진다. 그러나 뭐 그들도 또 헤어진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것도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왕절개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아니면 60대까지 60대 초의 나이까지도 제왕절개로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좀 먹고 살만한 입장이 되니까 그때부터 제왕절개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성행을 했죠. 또 우리 제왕절개도 성행하면서
우리가 핑계는 그렇죠. 아이들이 좋은 날, 좋은 시에 태어난다고. 참 허무맹랑한 겁니다. 예. 좋은 날이 어디 있고 좋은 시가 어디 있어요. 사주팔자에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죠. 우리가 어떤 학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혹세무민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사주팔자에 좋다 나쁘다 하는 말에 끌려가지고 이제 제왕절개로 이제 많은 사람 이제 아이들을 생산해 내는데, 70년대 보시면 7, 8, 9, 10, 11, 12, 예, 지금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왕절개 그 때마다의 어떤 것은 좀 다르겠지만 거의가 한 70% 정도는 제왕절개를 태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즉 한참일 때는 80년대, 90년대 때는 거의 80%, 90%에 도달했던 말도 있어요. 어찌 되었든 그냥 미러통해서 70%, 10명 중에 7명은 그냥 말하자면 제왕절개를 태어났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느냐, 덜익어서 나왔다는 거죠. 내가 분만일을 280일을 지키고 나와야 되는데, 주로 그 분만일을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단 하루가 되었든 닷새가 되었든 열흘이 되었든 미리 잡아 빼냈다는 얘기죠. 그것은 좋은 날을 이라는 이름으로 또 좋은 시간을 만든다는 핑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덜 익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는 뭐가요? 덜 익은 짓거리를 합니다. 덜 익은 짓거리를 해요. 말은 달보들이 하고 껍데기는 번들을 하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의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올바른 소리들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예? 덜 익은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세월을 덜 익혀서 인공분만으로 제왕절개로 자식들을 생산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둘 아이가 덜 익어서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럼 그것만큼, 덜 익은 것만큼 누군가는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책임져야죠. 네?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의 생태를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발목 잡혀서, 나이 40, 50된 자식들에게도 부모가 얻어맞고 살잖아요. 왜? 자신이 잘못했으니까, 그 자식을 잘못 만들어서 빼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인정상, 네, 자식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냉혹한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냉혹한 현실은 뭐예요? 본인이 태어나면 본인의 짓거리가 행위에 의해서 본인이 살아가야 되는데, 안쓰럽다는 마음과 좀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고생하지 말아라는 생각으로 그 자식을 대한다면 그 자식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동물들은 새끼를 낳아서 요거 몸이 약해서 생태계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면 그냥 비정해 버리고 갑니다. 네. 그러나 사람들은 인정에 이끌려서 어떻게든지 참 나는 고생이 되지만 너는 고생하지 말아라는 마음으로 그 자식을 돌보고 꾸준히 생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 자식들이 부모의 그 숭고한 정신, 사람이 지켜야 될 도덕적 정신을 자식들이 받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혼란은
덜 익은 놈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고, 덜 익은 놈들을 만들어낸 부모들의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혼란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여름과 가을의 환절기에, 즉 인생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마지막 고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내 자식이 또 낳아서 그 자식이 결혼을 하고 또 그 자식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자동적으로 내가 아버지, 부모의 입장에서 할아버지가 되고, 또 할아버지가 되면 또 내 손자가 또 장가를 가서 또 밀려는 내가 증조부가 되고 이렇게 밀려나는 거 아니겠어요? 세월의 장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월에 의해서 내 자손들이 나를 밀어내는 거죠. 뭐 밀어낸다, 밀쳐낸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제왕절개로 욕심사납게 덜 익은 자식을 만들어냈다면 그 책임도 당연히 부모가 져야 된다는 얘기죠. 언제 책임져? 봄과 여름의 계절이 바뀌면서 속 끓는 일이 한 번 있겠죠. 또 그 다음에 여름과 가을이, 그 자식이 30에서 40을 넘어가는 나이의 중심적 4년, 5년간은 그 자식이 환절기가 되는데, 그 책임을 누가 져요? 고스란히 부모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60대 전후의 나이가 되지만 고스란히 자식이 환절기를 본인이 다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맞는 그 고통스러운 일들 부모가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잘 살던 자식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그 자식들, 그 자식이 손자들 어디 가요? 에? 아들놈이 버리고 간 새끼들, 딸년이 버리고 간 새끼들, 그거 어떻게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다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덜 익은 자식을 만들었을 때 덜 익은 놈들의 행위가 그 여름의 가을의 계절 환절기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39살부터 45살까지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와의 관계와 나이가 있으니까. 즉 배우자와의 관계가 2살 차이다. 그러면 내가 환절기를 겪을 수 있는 나이가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는 거죠. 나이가 적든 많든. 또 배우자의 관계가 나이가 5살 차이 난다. 이러면요, 그 사람도, 그 부부는 거의 10년 가까이 환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사다난하겠어요? 세상은 때때에 익어서 때때에 사람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고 가야 되는데, 제대로 덜 익어서 하는 행위는 그거 어떠겠어요? 그러나 말이나 또 말의 화술에 아주 능수능란하게, 아주 살짝살짝 거짓말을 갖다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들 많죠? 들어보면 거짓말인데 들을 때는 그렇게 안 들리죠. 자기를 위한 것처럼 들리죠. 이런 말들을 구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 입은 마음에 또 내가 남에게 어떤 말들을 전가하게 되느냐. 이 세상이 혼탁스러운 것은 덜 익은 사람들이 욕심에 차서 남들을 현혹시키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연분만의 세상에 자연적으로 나와서 제 날 꽉 차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세상 밖에 나와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담담하게 살아가는, 익은 자들이 행위를 하지만 제왕절개로 나온 자식들은
이유야 어찌되었건 덜 익어서 나왔기 때문에 꼭 덜 익은 짓거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절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계절마다의 사람들이 성격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제왕절개로 덜 익어서 나온 사람 때는 더 심하겠죠. 말로써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말로써 벌어먹으려고 하는 이 일이 강하죠. 또 온당하게 자신이 말로써 벌어먹는, 즉 거간꾼이나 변호사나 공인중개사나 뭐 이렇게 소기업 쪽에 가는 사람들이면 또 그 자기 어떤 이 나름대로 타고난 그 재능을 펼 수 있는 거겠지만은 어디 그랬죠요? 아닌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주둥이를 따고 남에게 말만 앞세운다면 그거 세상 망가뜨리는 일 아니에요? 세상에는 과거의 역사에서 현재에 이르러서 앞으로 미래의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사람들은 다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지금 내 입 끝에서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왜? 내 입 바깥에 나간 말은 과거가 되고, 현재 내가 머릿속에서 담고 있는 생각은 현재의 생각을 담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내 입을 나오면서 현재의 입에서 과거로 흘러가고,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 앞으로 미래의 생각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이 벙긋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3세의 문. 그러니 얼마나 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글이 있어서 과거의 역사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귀신을 담고 신을 담고 있는데, 요 글신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입니다. 글이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역사의 중심은 문자로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 이 문자라는 것이, 또 문자라는 귀신이, 문자라는 신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느냐. 요거 좀 생각해 봐야죠. 왜? 세상은 덜 익은 세상, 덜 익은 놈들이 많기 때문에 올 것이 익어서 100년 된, 1000년 된, 2000년 된 문자, 3000년 된 문자, 4000년 된 문자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글들에게 오롯이 나이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늘 천자만 하더라도 한 5000년, 6000년 전에 생겨나지 않았느냐. 예. 단지 사람들이 이제 정리해서 역사 속으로 고증하는 것은 한 6000년 전의 역사로 대략 보죠. 그러나 그 이전에도 문자가 있었을 겁니다. 왜? 무언가가 역사를 담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글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문명을 알고, 또 그 문자의 나이의 힘에 의해서 우리들이 부르는 이름자까지도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름이 김춘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춘복이란 이름이 좀 너무나 좀 흔한 이름 같다. 다른 이름으로 바꿨어요. 좋은 결과가 있는 사람이 있고 나쁜 결과가 있는 사람이 있겠죠. 예. 문자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우어이
흠. 우야, 흠. 우야, 흠. 흠.